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숙련되지 않으면 기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50년간) 쌓아온 용접 기술은 손끝에 새겨졌습니다. 선풍기 주면 헬리콥터 만든다는데 기술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많이 했죠. 도면과 손때 묻은 공구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도면을 주면 100%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하지만 작업복을 벗고 떠나간 청년들. 30, 40대는 천연기념물이라고 봐야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블루칼라 숙련 기술자들.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뿌리거든요.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결코 밝을 수는 없다. (4년차) 타일공인 28살 김한솔 씨. 몸을 써 일하는 이른바 블루칼라 노동자입니다. 출근해서 컴퓨터를 딱 차는 순간 오늘 하루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70평) 공간의 바닥과 벽면을 타일로 마감해야 하는 작업. 왜 자꾸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평만 보면 수직도 맞춰야지. 네.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레이저 수평계 선에 맞춰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한 장이 틀어지면 이게 나중에 완성됐을 때 모든 게 틀어져 있거든요. 유행에 따라 변하는 새로운 타일과 각종 부자재까지. 공사 현장은 늘 살아있는 배움터입니다. 새로운 시공법, 새로 나온 뭐 부자재나 뭐 그런 기구, 뭐 도구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유행하는 스타일, 계속 트렌드에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타일공이 되기 전 5년간 병원에서 일했던 김한솔 씨. 아픈 환자분들을 하루에 한 많으면 50명씩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는 육체 노동이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사실 밥을 굶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마무리되는 현장을 보면은 너무 성취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MZ세대인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한 노동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경험과 기술이 쌓이면서 처음 12만 원이던 일당은 1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의 기술, 저의 속도가 오르면 저의 그 일당도 오르는 거니까. 많이 받으시는 분 35 이렇게 해도 받으시고요. 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여성이란 편견에 맞선 지난 3년. 이제는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독립이 저의 지금 제일 큰 목표거든요. 좀 트렌디하고 좀 정직하고 즐겁게 일하는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팀은.
제가 못하면 스트레스. 너무 다양한 블루칼라 직업 세계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이창현 씨. 제가 오늘은 또 정말 또 좀 잘생기고 멋진 실리콘 전문가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목수, 타일, 도배, 필름 하시는 분들 정말 좀 다양한 업종에 지금 그런 기술자분들을 만났고 24살부터 방충망 청소 사업을 하며 느낀 블루칼라의 숨겨진 가치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막노동 노가다로만 보이지만 이 시장을 정말 깊숙이 들어와 보면 정말 이 안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정말로 많고 블루칼라로 살아온 경험은 살아있는 콘텐츠가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며 이런 정보가 아예 없었습니다. 기술직 입문을 하려는 분들이 진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수는 10만을 넘었고 조회수 100만이 넘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현장직에서 엄청난 금강을 발견한 기분. 새벽 시간 장비를 챙기는 이창현 씨. 본업인 청소를 하기 위해 키즈카페를 분주히 누빕니다. 이렇게 쓸고 닦는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방역 소독으로 조금 더 그렇게 위생에 대한 좀 청결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청소를 소재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온라인 홍보에도 힘씁니다.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아파트 입주 청소도 진행하고 있고 블로그에 글도 쓰지만은 이렇게 작업하는 걸 일일이 영상으로 다 남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술자도 브랜드가 되고 청소 사업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한 육체 노동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깬 새로운 유형의 블루칼라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틈새 시장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블루칼라와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브라운 칼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는 어떤 면에서 약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청년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모처럼 친구들 모임에 참석한 타일공 한솔 씨. 안녕. 왜 이렇게 늦었어? 세상 남자 진짜. 이랬지. 아, 힘들어. 진짜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드냐? 고생했어. 해설이 타일하고 나서 더 영락 없는 20대 여성들입니다. 아 근데 빨리 취업하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야 된다. 진짜. 대화 주제는 단연 진로 문제. 요즘 타일 일은 어때? 근데 들어보니까 이미 2배 이상은 벌고 있던데. 2배. 진짜 일 힘들거든? 근데 정산 받을 때 제일 행복해. 과거와 달리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타일이랑 목수는 좀 특히 젊은 팀들이 좀 많아. 이식해볼 만한데? 네 추천해? 네 도배해라. 아, 근데 요즘 도배도 많이 하고 아, 필름해라, 필름. 한 조사에선 20대 취업준비생 70% 이상이 조건만 맞는다면 기술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취업을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데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일 텐데 사실은 그 어느 쪽도 이렇게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어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장인이 붓을 놀리듯 리듬감 있게 접착제를 펴 바르고
망치질 3번이면 강마루 패널이 자로잰 듯 바닥에 끼워집니다. (40년) 경력의 바닥 시공업자인 김영필 씨입니다. 어디서 내리쳐야지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그 방향 감각과 힘을 어느 정도 조율을 잘 해줘야지 내가 1% 가지고 10%의 결과물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제곱미터) 아파트의 바닥 공사가 불과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루 일당 평균 50-60만 원 선으로 업종 특성상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도 없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한은 이 일은 할 거예요. 내 기술이 그만큼은 해줄 수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30대 동료는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많은 직업군이 대체된다고 하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특히나 더욱이나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은 그래야 몸이 기억하거든요. 블루칼라에 대한 재평가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외신에서는 블루칼라 노다지, 공구벨트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숙련된 기술을 갖춘 블루칼라가 사무직인 화이트칼라보다 더 대우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AI라는 게 직접 사람을 머리 쓰는 일을 대신하는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제조 생산의 육체 노동의 방식이 굉장히 이제 발전적인 형태로까지 되어 간다 한다면 그런 블루칼라는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일자리가 될 소지가 있고. 한국의 상황도 그럴까? 국민들이 어떤 직업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평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1위를, 블루칼라 노동자인 공장과 일용직 건설 근로자는 최하위권으로 꼽혔습니다. 세 직업 간 평가 점수가 비슷한 미국.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격차가 2배 넘게 벌어집니다. 블루칼라에 대한 한 인식조사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그대로 확인됩니다. 사무직 직장인들은 개인적으로 블루칼라 일자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사회적 인식을 묻자 정반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사회적 가치, 존중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표가 직업 유세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산업공상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직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나를. 기초공정에 특화된 블루칼라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물레도. 이춘성 씨도 최고 수준의 연마 기술을 갖춘 기술자입니다. 첨단화된 장비들이 나와도 마무리는 어차피 우리 손꼽 기술로 해야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정밀한 기계 있기는 하지만 마무리는 손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일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때 3,000개에 달하던 물레동 일대 공장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국내에 정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 싼 외국으로의 진출이 많다 보니까 국내의 일감은 저절로 줄 거고, 우리는 최하위 협력의 업체이다 보니까 그 매kop절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에 고용보험조차 가입이 안 되는 일터. 청년층이 선호하는 요즘 직장과는 다른 환경에 젊은 인력은 떠나갔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종사 인력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12% 넘게 줄었습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합니다. 2004년 38.1세였던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년 만에 51.2세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도 7.1세 늘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로 해서 그 산업 부분들을 일구었던 사람들이 다 50, 60 그 너머로 지금 이제 올라서는 마당에 그 빈자리를 지금 채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산업 분야가 그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AI가 대세라고 하지만 지금도 숙련 기술자의 손을 거쳐야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초기 제작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뭐 80~90% 물레동을 거쳐가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초기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졌는지. 하지만 숙련된 기술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저절로 생겨날 리 없습니다. 제조 건설업에 자리 잡은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과 고용 안정성 격차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높은 임금 수준을 다 보장받는 데 비해서 중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중구조가 유지되는 채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블루칼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직업 교육의 경로들 아니면 이제 취업의 경로들, 통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충분히 제공하는 게 이제 필요를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좀 더 정부가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현 씨가 촬영을 위해 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됐어요. 블루칼라에 도전한 23살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경력 3개월 된 진짜 이런 현장직에 입문하려는 파릇파릇한 청년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블루칼라에 도전한 청년들. 많이 맡겨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정말 하나하나씩 다 배우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늘으니까 남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정보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갈고 닦고 싶습니다. 그동안 육체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블루칼라 전성시대가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먹고 살만 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계속 지속 성장이 되려 한다면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들어가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노동자가 다름 아닌 블루칼라 노동자가 되는 거죠.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여의도 공원.
편한 옷차림의 남녀 20여 명이 둥그렇게 모여 몸을 풉니다. 달리기를 뜻하는 러닝과 같은 목적을 위해 모인 집단을 일컫는 크루가 합쳐진 러닝 크루입니다. 기자도 함께 뛰어보기로 했습니다. 보행자들이나 반려동물 동반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달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날 코스는 여의도 공원에서 마포대교까지 왕복하는 5.4km 구간. 속도가 빠른 그룹이 먼저 출발합니다. 화이팅! 드디어 출발. 완주가 목표일 뿐 더 빨리 달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크루들의 격려가 이어집니다. 아이고. 200m요? 아까 500m라네. 아이고. 결국 초보자인 저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그냥 쉴 수가 없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러닝 크루를 비롯한 크루 문화. 그런데 크루에 대한 언짢은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러닝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크루는 왜 논란의 대상이 됐을까요? 한강공원에 운동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의도 둘레길 8.4km를 기록 측정이나 경쟁 없이 달리는 서울 러너스데이 행사입니다. 카운트다운 5초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5, 4, 3, 2,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러닝 크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리기 붐과 함께 크게 늘었는데 한 SNS 오픈 채팅방에서만 500개 넘게 검색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 연예인분들이 또 러닝을 동참하시고 러닝 크루 활동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러닝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크루도 가입하셔서 뛰어러 나오시고. 30대 직장인 성슬기 씨. 슬기 씨는 1년 전부터 러닝 크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러닝크루 이런 식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검색을 했어요. 가장 가깝고 그리고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크루를 찾아서 들어가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러닝크루 SNS에 공개된 정기 모임 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자격 요건은 없고 와서 같이 달리고 달리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입과 탈퇴가 손쉬운 점은 기존 동호회와 다른 점입니다. 언제든지 유연하게 가입을 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이 젊은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로운 그런 단체 모임 활동을 가리킬 때 이제 크루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기록보다는 자기 만족과 즐거움에 의미를 두는 것도 기존 동호회와 다른 점입니다. 러닝 동호회라든지 러닝 클럽을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했을 때 생각하고 들었던 내용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더 러닝이랑 그 훈련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는 SNS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본인이 러닝하는 모습을 많이 공유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서로의 그런 취미 활동들을 공유하고 하면서 저 친구가 러닝을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달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데 열심인 것도 특징인데요. 한 SNS에서 러닝크루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의 개수는 무려 60만 건을 넘습니다.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성취해냈을 때의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화 양상들이 결합돼서 크루 문화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루 문화는 이제 러닝 크루를 필두로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인데 시간 투자해서 오셔가지고 오늘 좀 알차고 퇴근 시간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도 보시면 여기 2호선 앞이잖아요. 2번 출구 앞. 직장인 6명이 인근 지하철역 앞에 모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을 답사하는 모임으로 최근에는 임장크루라고도 불립니다. 거기하고 이제 지하철 경의지. 단어 뜻 그대로 하면 현장에 임한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부동산에서는 손품을 팔다가 결국에는 현장에 꼭 가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품을 팔아서 가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많던 김종화 씨는 지난해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는 빌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가 어떻게 보면 되어 있던 그런 구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신규로 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신규 유입되기 어려웠던 구역인 거고, 그러다 보니 공공재개발로 빠졌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인원은 그날 다릅니다.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에 날짜와 지역을 올리면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제 기준은 일단 시간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되는 날, 약속 없는 날, 시간 되는 날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참석하려고. 기존 임장 모임과 달리 젊은 층의 참여가 많고 실제 투자보다는 공부에 비중을 둔 것도 새로운 특징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모임 문화, 새로운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되게 융합적으로 작용한 게 임장크루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러닝크루와 임장크루, 목적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MZ세대나 G세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내가 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고 좀 자신의 취향과 맞는 사람과 좀 가볍게 교류하면서 좀 개인지향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기도 쉽고 헤어지기도 쉬운 점 때문에 다양한 크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좀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조금 더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뭐 캠핑이라든지 와인, 등산, 클라이밍, 뭐 테니스, 요즘 사람들이 즐기고 관심 갖고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가 크루라는 단어를 붙여서도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 석촌호수.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러닝크루의 단체 달리기를 막은 겁니다. 불편하죠. 왜냐하면 네. 산책로인데 네. 이게 뭐 저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뛰는 거는 크게 괜찮은데 네. 무리를 지어서 뭐 한 5명, 6명 이렇게 5명 이렇게 뛰면 네. 산책하는 사람들 되게 불편해요. 네. 음악도 좀 틀죠. 많이는 안 틀어도 자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공운동장. 단체 달리기를 저항하고 있사오니 이용기 분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아울러 러닝 신선 즐기, 산이 타기, 옆조심. 5인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나오지만 무리지어 달리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단체로 달리면서 개인적으로 달리시는 분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니까 비키라고 한다거나 기록 측정이나 뭐 사진을 찍는다고 트랙 일부를 점거하고. 러닝크루에 대해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면서 크루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럿이서 너무 때를 지어서 다닌다, 무분별하게. 그리고 좀 무분별하게 사진 촬영을 한다. 그게 그리고 고성방가를 지르거나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주변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러닝을 즐김에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그런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닝크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본격화된 민폐 논란. 그 전에도 이제 사실 한강을 달리는 거나 아니면 트랙을 달리는 크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활성화되면서 러닝크루 모임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걷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인의 운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집단 운동이 되면서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어서 달리는 방법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럴 때 타인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에티켓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임장크루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7년차 공인중개사 이현노 씨. 요즘 들어 실제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해 집을 보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거나 임차를 하지 않을 분들인데 보러 온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피해가 됩니다. 저희도 헛수고를 하는 또 그런 또 이제 경우가 생기면 실망감도 또 크고 뭐 그렇겠죠. 네. 한 부동산 강의에서 운영한 임장크루 참여 후기. 자신이 공인중개사를 속였다는 글들도 종종 올라옵니다. 집까지 본 적도 있으시고? 네, 있죠. 근데 어쨌든 잠재적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잦아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모임 운영자들에게 공인중개사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훗날 산다거나 훗날 임차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차, 임대 매물이거나 매매 물건들은 최근
뭐 몇 개월 내에 거래를 목표로 매물들이 나오는 거지. 한 1년 후에 놓을 건데 지금 매물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일부 크루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 각자의 모임의 이름이 있고 그 모임이 운영되는 구조들도 되게 각양각색인데 어떤 크루라고 하는 어떤 용어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불려지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요. SNS 시대의 자아 실현을 위한 새로운 관계 형성의 틀로 자리 잡은 크루 문화. 하지만 이제 크루라는 단어에서 민폐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각보다는 덜 추운 것 같은데.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개념은 이제 갓생 트렌드거든요. 이 갓생이라는 건 결국 매일매일 사소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혹은 공동체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죠. 코로나19 이후 2, 3년 만에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크루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개인에서 벗어나 가지고 같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어떤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폐 주는 것은 이제 일정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내하면서 민폐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미 탄파가 찾아온 지난해 마지막 목요일. 살을 앨듯한 추위에도 러닝크루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한 달여간 강하게 들어갑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생존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내년에도 또 즐겁게 달리기 하면서 YFC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급격히 주목받으면서 성장통을 겪기도 했던 크루 문화. 수도권 러닝크루 25곳은 예의 있는 달리기를 약속하고 에티켓을 SNS에 공유하는 릴레이 챌린지에도 나섰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모습들 바라봐 주시면서 청년들이 자신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새해엔 크루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긍정적인 시선도 더 늘지 않을까요? 러닝크루에 대한 시선이 좀 더 좋아지고 다들 이 러닝 문화를 다 같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